이번 주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파란 불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식 창을 켜며 오늘도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속설이 시장에 돌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막연한 공포심에 휩쓸려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지방선거 외에도 우리의 투자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머니 캘린더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하나씩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글로벌 행사가 진행됩니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행사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반도체 기술과 피지컬 AI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엔비디아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이번 연설의 세부 내용이 향후 주가 향방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는 바로 6월 2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 4월의 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발표되는 5월 물가지수가 3%를 돌파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게 되면 다가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인상이 단행되면 증시 전반의 유동성이 위축되어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종목의 실적과 별개로 거시적인 물가와 금리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월 3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인 브로드컴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와 AI 공급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실적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의 포인트를 정밀하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 주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 외에도 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행보는 컴퓨텍스 행사 종료 이후에도 우리나라 증시에 연속적인 파장을 수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대만 일정을 마친 뒤 6월 5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관련 기업 주주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그가 방한 기간 동안 국내의 어떤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진과도 만나 인공지능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인 고대역 폭메모리, 즉 HBM 공급과 관련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LG전자와 협력 가능성이 대두된 피지컬 AI, 즉 로봇 분야입니다. 이미 지난해 엔비디아의 수석이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LG그룹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에서 로봇과 구체적인 AI 기술 협력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국내 기업들과의 AI 협력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증시에 분명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화려한 뉴스 이면에 숨겨진 냉정한 진실을 볼 줄 알아야 자산을 잃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안과 협력 가능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선반영되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막상 시장에 공식 발표되는 순간이 오히려 단기 고점이 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의 오랜 격언처럼 이미 알려진 호재를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지방선거 이후 하락장 음모론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약해져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통계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의 직관적인 공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특정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술적 고점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오르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단기 조정을 두고 사람들은 굳이 지방선거라는 자극적인 핑계를 가져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진짜 원인은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내부의 과열과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신인 로이터 통신 역시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고 뼈아픈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현재 한국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단 두 개의 반도체 종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두 종목이 흔들릴 때 코스피 지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합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 중에는 우리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줄 만한 긍정적인 반전 소식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비중 확대는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임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든든한 자금 유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 시장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고점 논란이라는 하락 요인과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라는 상승 요인이 치열하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대중들은 지레 겁을 먹고 선거 때문이라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투자의 별가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핑계를 찾지 않고 그 하락이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 붕괴인지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리스크 요인은 따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업종과 몇몇 대형주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기형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지수만 오르는 소외감을 느끼다 못해 뒤늦게 반도체주로 갈아타는 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한 종목에 무모하게 진입하는 것은 조정이 시작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최근 증시 거열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 즉 비투 행태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자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로 인해 시장이 단 5%만 조정을 받아도 비투 물량은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는 추가로 폭락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현재 증시는 단기적인 과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건강한 기술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물가 지표와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베팅을 할 때가 아니라 현금 비중을 확보하며 관망할 때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폭락한다는 소문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중들의 심리적 핑계일 뿐입니다. 소문에 흔들려 멀쩡한 우량주를 투매하거나 반대로 과열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극적인 소문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지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3%를 넘지 않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거 결과를 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목요일 브로드컴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의 지속적인 성장을 증명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 뉴스가 나올 때 관련 주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며 선반영의 크기를 가늠해 보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국민연금의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며 하방을 지지해주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숫자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뇌동매매를 멈추고 철저하게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지금 내 계좌의 신용 비율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특정 종목에 자산이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과도한 비투나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번 주 조정 구간이 오기 전에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결국 장기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근거 없는 하락장 속설에 가슴 졸이지 마시고 이번 주 제공해드린 핵심 경제 일정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팩트체크와 냉정한 시장 분석을 통해 이번 주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오늘 정리해드린 객관적인 경제 정보들이 불안한 투자 심리를 가라앉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공신력 있는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기준을 세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